기괴한 성과 뾰족뾰족한 산 때문에 루마니아는 드라큘라의 완벽한 배경이 됩니다. 그러나 무너진 요새 아래에 진짜 드라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죠. It's creepy. 죽음을 앞둔 희생자들이 수감된 지하 감옥에서부터 I don't think I would want to spend a day of my life imprisoned by Vlad the Impaler. 수감된 블레드가 쥐를 꼬챙이 꽂으며 시간을 보내던 지하 독방, Dark and dank. 그리고 전설이 생겨난 박쥐 동굴까지 Look at them, they're all over the place. 루마니아의 지하 세계는 과거의 비밀로 가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드라큘라 지하 세계의 비밀을 벗겨보겠습니다. 루마니아는 남동부 유럽에서 가장 큰 나라이며 오랫동안 잔혹한 역사를 간직한 나라입니다. 이곳은 소설의 주인공이며 실제 통치자였던 드라큘라의 고향 루마니아입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또 어디까지가 소설일까요? 단서는 미스터리에 쌓인 왈라키아와 트란실바니아의 산속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설보다 더 끔찍한 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날 브람 스토커의 소설 드라큘라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블레드 드라큘라는 15세기의 왕자였습니다. 겨우 17살의 왕위에 오른 드라큘라는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악명 높은 통치자가 됐습니다. 겨우 7년 동안 왕위에 있었지만 수백 년 만에 최초로 왈라키아 지역을 통일한 군주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통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역사상 가장 잔혹한 야만적인 처형 방법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그가 건설한 왕국은 모두 파괴됐지만 실제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단서와 공포 정치의 증거들은 여전히 지하 깊숙한 곳에 남아있죠.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346km 떨어진 루마니아 최대의 박쥐 동굴에서 드라큘라의 전설이 시작됐죠. The cave is on that way. It's not far away. We have to walk 5 minutes. 루마니아 동굴에 대해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동굴 탐험가 바딤 본다르가 여러 박쥐들이 서식하고 있다는 동굴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곳은 여전히 미지의 세계로 남아 있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루마니아엔 12,500여 개의 지하 동굴이 있습니다. 지금 가는 곳은 지하 90m 아래까지 연결되는 지하 동굴의 일부라고 합니다. Okay, done. Now we prepare to come in. Yeah. Okay, this is our suite. Okay. Yeah, it's okay. You have comfortable here? Right. Let's go. Okay, let's go. Okay, this is the gate. Reservation here. The lamp, please. Down into this cave. It's really kind of spooky. What is it? Oh, wow. Look at the sound. Oh, yeah. Sound of the bed. Oh, there they are. Look at the bed. Look at them, they're all over the place. All of them. How cool. 이 동굴에 서식하는 약 10,000마리 이상의 박쥐들은 겨울엔 겨울잠을 자고 여름엔 밤마다 먹이를 찾아 동굴 밖으로 나가서 매일 자기 몸무게에 맞먹는 곤충들을 잡아먹습니다. 이 지하 동굴은 6천만 년 전에 형성된 것입니다. Now, how far down does this cave go?
The older system have 25 meters. 25 kilometers 25 is the kilometers. entire system. This entire system, yes. So there's many different... Explored system because maybe are another few kilometers with unexplored yet. Wow. Yes. And so it branches off many different tunnels and everything. This is just one Yes, of the and many. the different levels. Okay. And something like that. Big jump. Going further down into this cave. It's so cool. Okay, don't be very careful here. Oh yeah? Always slippery, huh? Okay. 이 거대한 동굴은 4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용 밧줄을 이용해서 암벽을 타기로 했죠. My favorite part of adventure. So we can't get there by the trail, so harnessing up, professionally harnessed. This guy's good. 여기서 가장 깊은 지하 36m까지 내려갔습니다. You have another 15 meters. This is the last level of that cave. Man, this is beautiful. Wow. Listen the echo. Hello! Jesus, this place is big. You got a lot of caves, you got a lot of bats. Yes. It's kind of understandable how people could make the connection between Romania and vampires. Yeah? Yes. Yeah, okay. Good admit. Good. Yes. So there could be vampires in here, who knows? Why do you think Romania has such a reputation for mystery and legend? I mean, what gives the place that quality? In my opinion, the first reason is the Dracula. Right, the book. The book, yes. 드라큘라는 1897년 블레드 드라큘라가 죽은 지 400년도 훨씬 지난 후에 브람 스토커가 쓴 소설입니다. 소설의 배경은 현대 루마니아인데 루마니아엔 지금 우리가 탐험하고 있는 이런 동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7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끔찍하고 잔혹한 전설을 남긴 드라큘라는 실제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431년 블레드가 태어났을 때 루마니아는 몹시 혼란스럽고 잔인한 시기였습니다. 드라큘라는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입니다. 당시 그의 아버지는 드래곤이라고 하는 엘리트 단체의 회원이었죠. 이 단체는 1408년 로마 황제가 창설한 비밀 조직이었고 루마니아어로 드라큘이, 드래곤, 즉 용을 뜻했었습니다. 따라서 드라큘라는 용의 아들 혹은 악마의 아들을 뜻합니다. 당시 왈라키아는 두 강대국인 오스만 제국과 헝가리 제국 사이에 위치했고 블레드는 원수지간이던 헝가리와 오스만 제국의 권력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볼모로 잡혀 있었죠. 블레드가 12살이었을 때 터키인들은 아버지가 왈라키아의 왕이 되도록 도왔고 대신 블레드의 아버지는 블레드와 그의 동생을 터키의 볼모로 보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터키를 배신하면 아이들은 곧 처형을 당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헝가리 제국의 군대가 왈라키아를 포위하고 공격 준비를 하는 동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블레드의 아버지는 민심을 잃어 1447년 신하들이 헝가리 제국과 내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드라큘라의 형은 산채로 묻히고 그의 아버지는 암살됐죠. 아버지가 죽은 후 터키인들은 블레드를 터키 군대의 장군으로 임명한 뒤 블레드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다시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후 겨우 17살에 불과했던 블레드 드라큘라가 한 일은 소설보다도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루마니아는 오래전부터 지세가 험하고 뾰족한 바위산이 많으며 성과 요새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블레드가 살던 성보다 더 무시무시하고 소름 끼치는 것은 없습니다. 15세기 왈라키아와 주변 국가의 관계는 폭발 일보 직전이었고 동맹 관계는 계속해서 바뀌었으며 블레드가 왕위에 있는 동안에도 중상모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447년 그가 돌아오자마자 공포정치가 시작됐고 그 후 30년 동안 왈라키아의 주인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드라큘라 백작 이야기도 섬뜩하지만 진짜 드라큘라 이야기는 공포 그 자체였죠. 이 모든 것은 티르고비 슈트에서 시작됐습니다. 블레드 드라큘라 왕자가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는 암살됐고 형은 산채로 묻혔으며 자신은 정적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주변에 오스만 제국과 또 헝가리 제국이 있어서 암살극이 끊이지 않았었죠. 블레드는 수도인 티르고비 슈테를 요새로 만든 뒤 잔인한 피해 복수극을 계획했습니다. 당시 왈라키아의 수도였던 티르고비 슈테는 현재 루마니아에 속해 있으며 블레드 드라큘라의 가족이 살던 요새가 이곳에 있었죠. 현재 티르고비 슈테에 있던 성의 일부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외형만 조금 남았지만 지하 세계에서 드라큘라의 무자비하고 잔혹한 흔적을 찾을 수 있죠. 지하 세계 전문가 페트로와 통역사 라모나가 블레드의 비밀 세계를 안내해 주기로 했습니다. Hello. Hello, hi. Hi. Thanks for meeting. Hi. How you Very doing? nice to meet you. Nice Hello. to meet you. Wow, so this is Vlad's tower, huh? Yes. Man, it's beautiful. 지하 세계로 내려가기 전에 Okay, we can climb if you wish. 올라가 보기로 했죠. Oh, yeah. Wow. Wow, this is it, huh? This is where Vlad Tepes stood, looking over his lands of Wallachia. Wow. Amazing. 1462년 블레드가 왈라키아로 돌아온 지 15년 후 동맹 관계가 또다시 바뀌어 블레드는 터키와 앙숙지간이 됐죠. 터키는 블레드 군대의 3배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왈라키아를 공격했습니다. 그는 티르고비 슈테로 후퇴하는 동안 고향 마을을 거의 파괴시켰습니다. 터키군이 진군하는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도록 마을을 불태우고 우물에 독을 탔죠. 게다가 굶주린 터키 군대가 마침내 드라큘라의 요새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공포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잔혹하고 끔찍한 장면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죠. 블레드는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약 10,000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말뚝에 박았습니다. 그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탑 위에서 사람들이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죠. 놀랍게도 그는 살아있는 나무를 말뚝으로 만들었습니다. They were the actual trees. These were the all actual right, trees. with the roots. Yes, it That's- was a tree with bodies in it. Oh my God. So he left these bodies on these spears for months. 그의 작전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터키인들은 겁에 질려서 울부짖으며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블레드는 왕국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종종 잔혹한 방법을 썼습니다. 그는 닥치는 대로 적군을 잡아들여 비밀 감옥으로 보냈는데 그 비밀 감옥이 지금까지 지하 9m 아래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일반인들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죠. Oh wow, look at this. So this is the actual Yes. prison cell for his This is prisoners. a prison cell, yes. Here were held until they were convicted. I see. But here we have two rooms, two This one and identical another? rooms, yes. From All here we are entering another room. Let me go in here. Yeah. Oh yeah, it's about the same size as the other one. This is Vlad the Impaler's jail cell. I don't think I would want to spend a day of my life imprisoned by Vlad the Impaler. Yeah, not a lot of room, but here it is. This is the original walls, right? Yeah, Original foundation. this is the original foundation. We are standing beneath the palace. We are underneath the palace Underneath here. the palace. Yes. 아까 갔던 곳은 티르고비 슈테 아래에 있는 독방 중의 한 곳이었습니다. 어두운 지하 감옥과 고문실이 모여있는 거대한 지하 공간이었죠. 그리고 지하 감옥에서 9m 위에 티르고비 슈테 성이 있었습니다. 산 꼭대기에 위치한 성은 위풍당당한 대규모 구조였으며
높이만 26m였습니다. 그리고 지하 감옥은 거대한 성을 떠받칠 수 있게끔 튼튼하게 설계됐습니다. 오늘날 성의 일부는 파괴됐지만 로마의 아치 덕분에 지하 감옥은 그대로 남아있었죠. 지하 감옥에 수감된 포로들은 산채로 말뚝에 박혀 죽을 때까지 버려졌습니다. You know, it's one thing to hear about these guys, how vicious they were. It's a whole other thing to see where he kept his prisoners. It's creepy to be thinking about being down here by yourself in the dark, condemned to death. There's no way around it. It is a bizarre feeling. 지하 감옥은 블레드와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출입이 금지됐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곳이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특히 블레드는 친인척들이나 친구들과 내통해서 탈출 시도할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철저하게 비밀에 붙였습니다. 블레드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죄인들을 이곳에 두었는데 그 자신이 곧 법이요 판사였죠. 유죄가 확정된 죄인들은 주로 말뚝에 박혔습니다. They were held here for 2 or 3 days until the judgment was pronounced by the prince. Okay. And during this time they were interrogated and I have a feeling he didn't find many people innocent. we don't know that. We don't have many documents that say Vlad Tepes was an unfair man. He was a very just man.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거나 도둑질, 간통 등등의 이유로 지하 감옥에 갇혔죠. 블레드의 목적은 왕국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범죄와 부정부패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오늘날 루마니아인들은 블레드를 광란의 살인자가 아닌 영웅으로 기억합니다. 블레드의 처형 방법은 목을 자르고 사지를 절단하고 피부를 벗기고 산채로 끓는 물에 넣거나 불에 굽는 것까지 다양했지만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산채로 말뚝에 박아 서서히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블레드에게 희생된 자들도 있었습니다. 블레드는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테르고비 슈트에 초대한 뒤 문을 잠그고 방에 불을 질렀습니다. 왈라키아에서 가난을 뿌리 뽑기 위해서였죠. 이 지하 감옥은 드라큘라가 건설한 최초의 요새였습니다. (1457년) 드라큘라는 북동쪽으로 64km 떨어진 곳에 훨씬 더 거대한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포나리 요새에 피해 젖은 드라큘라의 또 다른 지하 세계가 있습니다. Oh wow, look at that. He was a guy who took it to extremes. Look at that. Right there on the hill. Amazing. 입구까지 1500개의 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Oh my God, look at this. Oh, he could rule, he could command, he could do everything from up here, man. On both sides, it's amazing. The Argesh River and the valley, and if any Turks come up that valley, man, you know it. 가이드인 아드리안 산도와 카탈린 스토이안이 성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That's quite a climb. Yes. How you doing? Fine, thank you. And you? Thank you. Hello. Welcome to Poyanari. Thank you. It's incredible. 몇 년 동안 계속된 지진 때문에 포나리 요새는 폐허로 변했지만 15세기 이곳은 아주 거대한 건축물이었습니다. 테르고비 슈트에서 블레드가 내린 첫 번째 명령은 아버지와 형의 원수를 갚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의 계획이 실현되기까지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형의 암살을 도모한 신하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한 후 늙고 병든 자들은 그 자리에서 말뚝에 박아 죽이고 건강한 자들은 64km 떨어진 포나리까지 끌고 가서 요새를 증축하는 일을 시켰습니다. 결국 몇 개월이 지나자 많은 귀족들이 말 그대로 노예처럼 일하다 죽었고 숨이 끊어지지 않은 자들은 말뚝에 박혔습니다. What is this? Oh man. This was the dungeon The dungeon. of the fortress. Yes. Okay. 지하 3.6m 아래의 지하 감옥은 일반인들의 출입이 금지된 곳이지만 오늘만 특별 허가를 받았습니다. Be careful. Yes. Down in Dracula's
dungeon. You really feel like you were jailed for life down here. Yes. So, how many people did he keep down in this place? Just a few people. Yeah, just a few prisoners. Because he used to impale them very quickly. He didn't have that many prisoners because he impaled them before he put them down here. Wow. 오늘날 지하 감옥은 폐허로 변했지만 500년 전 이곳은 지하 4층 깊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드라큘라의 침실이 있었죠. 이곳에서 그는 지하 감옥에서 들려오는 울부짖고 신음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포나리는 드라큘라의 가장 강력한 요새였지만 동시에 드라큘라에게 가장 비극적인 곳이었죠. 블레드의 대량 학살에도 불구하고 터키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462년 그들은 복수를 하기 위해 드라큘라의 친동생인 라디오를 군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성을 포위했습니다. 드라큘라에겐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죠. 드라큘라의 아내는 잡히는 것이 두려워 성 밖으로 뛰어내렸지만 드라큘라는 굴복하지 않았고 루마니아의 지하세계로 사라졌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블레드 드라큘라는 산 밑에 뚫어놓은 비밀 탈출로를 이용해서 사라졌고 농부들의 도움으로 트란실바니아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1462년) 블레드의 동생인 라듀가 이끄는 터키군이 왈라키아를 점령했고 블레드는 지하 터널을 통해 헝가리에 있는 트란실바니아로 가서 왕에게 신변 보호를 요청했지만 도움을 받기는커녕 포로 신세가 됐습니다. 블레드는 1462년까지 많은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지만 자신 역시 목숨을 건 탈출을 해야 했죠. 결국 그는 붙잡혀서 정치범으로 수감됐습니다. 그러나 요새의 두꺼운 벽조차도 드라큘라를 막을 수가 없었고 그의 악행은 이곳 지하 감옥에서 계속됐습니다. 이곳은 후넨도라 성입니다. 로마인들이 처음 이곳에 요새를 건축했고 수세기 후 지하 감옥에 블레드 드라큘라를 수감한 성으로 변했습니다. 이 성은 여러 차례 대포 공격에서도 살아남았으며 여러 번 화재가 났지만 성의 기본 구조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가이드 소렌 팅크에게 성의 안내를 부탁했죠. This is only original door that we have. This is the sole original Yes. door. Oh, wow. It's made from oak with iron. That's beautiful. This is another area that we are not showing to the tourists. Right, private access. Yes. Huh? What you can see in here is the wall from 14th century. 우린 전설 속의 주인공을 가두었다고 전해지는 14세기의 요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700년 전 이 성의 모습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처음 성이 건설될 때 돌로 단단한 토대를 만들고 성엔 탑이 하나뿐이었지만 15세기가 되자 점차 요새와 왕궁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터키와 갈등이 고조되자 성은 왕이 머물 수 있도록 더 안전하고 튼튼해야 했습니다. 1441년 헝가리 왕이 7개의 탑과 대강당, 손님방과 예배당을 증축함으로써 고딕 건축 양식과 초기 르네상스 양식이 절묘하게 섞여 건축사의 길이 남을 건물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요새 위에 성을 건축함으로써 내부 공간과 지하 공간을 살릴 수 있었죠. 소리는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통로로 안내했습니다. Hey, look at that. Wow, how cool. Oh, it keeps on going. 이 지하 터널은 잔혹한 중세시대 왕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됐습니다. 호위 공격을 당하는 동안 왕은 지하 공간으로 피신했고 근위병들이 지하로 내려와 왕을 지켰습니다. So this is where the battle is waged. Yes, yes. The gunfighters standing here with a gun hanging on this wall because it was very heavy. Well, we are now facing the first guns in the history, and this one is a hole for ventilation because it was a lot of smoke, and they could die in here. 성 밑의 지하 터널이 미로처럼 끝없이 연결됐죠. Let me show you another part of that tunnel. 그러나 이곳의 지하는
드라큘라가 힘든 시절을 겪을 때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Let me show you the dungeon of the castle. 후넨도라성의 지하 감옥은 블레드 드라큘라가 갇혔던 곳입니다. Wow. In so this here- is cool. This is the prison cell. Yes. Jesus, these were not nice places to be. Ooh, dark and dank, baby. I'm pretty cold. Wow. You just don't want to be held prisoner in a place like this. You know for sure. 이곳은 돌로 만들어져 열기라고는 없으며 특히 트란실바니아는 겨울엔 매서운 추위로 유명하죠. 블레드는 권력 투쟁에서 밀려 결국 이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동생 라듀가 왈라키아의 왕이 된 후 터키와 동맹을 맺었고 라듀는 블레드가 갇혀있는 동안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었죠. 블레드는 여전히 중요한 볼모였습니다. 따라서 그가 헝갈의 도움을 요청하러 왔을 때 지하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중세시대 유럽의 모든 지하 감옥처럼 이곳 역시 단 하룻밤도 보내기 싫은 어둡고 무시무시한 지하 감옥입니다. 역사학자들은 드라큘라가 12년 동안 이곳에 갇혀 있었으며 그가 독방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계속해서 거미나 바퀴벌레, 심지어 쥐까지 꼬챙이에 꽂았다고 합니다. 이곳을 지키던 간수에 따르면 그는 독방 바닥에 깔린 나무 껍질을 벗긴 조각으로 곤충을 꼬챙이에 꽂아 트로피처럼 창가에 전시해뒀다고 합니다. 그는 독방에서 곤충들을 꼬챙이에 꽂고 작은 곤충들이 움직임을 멈추고 완전히 죽을 때까지 쳐다보곤 했다고 합니다. 블레드가 감옥에 있는 동안 바깥 세상에선 또다시 동맹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12년 동안 이곳에 가둬둔 뒤 헝가리인들은 드라큘라를 석방했습니다. 1475년 동생 라듀가 매독에 걸렸을 때 블레드에게 왕위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고 1년 후 블레드는 왈라키아를 다시 정복했습니다. 오늘날 역사상 가장 잔혹한 폭군으로 알려진 드라큘라가 이 성의 지하 감옥에 수감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루마니아는 블레드의 공포시대에만 배반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루마니아는 또다시 동맹을 배반했습니다. 1940년 루마니아는 주축국들에게 석유와 곡식을 비롯한 여러가지 공산품을 제공함으로써 전쟁을 도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루마니아는 연합국의 주요 표적이 됐죠. 그러나 1944년 루마니아가 독일을 배반하자 루마니아는 다시 독일 공군의 표적이 됐습니다. 그러나 동맹에 관계없이 2차 대전 동안 가장 큰 위협은 폭격이었고 루마니아인들은 지하 세계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지금 트란실바니아 지하에 묻혀있는 귀한 보물을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100년 넘게 전 세계에 소금을 제공해준 소금 광산이야말로 방공호로 안성맞춤이었죠. This is a long and mysterious passageway, isn't Yes, it? it is. 댄메라는 누구보다도 소금 광산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둡고 긴 터널도 쉽게 다닐 수 있습니다. How long is this? 526 meters we will pass through this tunnel and then we will enter the salt mine. So 1,500 feet. This is. Yes, it and is. how far below the ground are we? About, right now we are about 5 meters and then we will be 10, 15 and So most we're going- about 50 meters. 50 meters down. 이 소금 광산은 유럽에서 가장 큰 소금 광산으로 넓이가 5,000제곱미터에 달하며 트란실바니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중요한 소금 광산입니다. The color is surprising of this. I mean, it's quite. Yes, actually the walls are black. Natural color of salt is white and massive salt is translucent. But in the Second World War the salt mine was used as a shelter. Huh. And that is why the walls are black. They made fire here to get warm and to prepare food. 2차 세계대전 때 루마니아는 많은 땅을 잃었고 전쟁 기간 내내 엄청난 폭격을 받았죠. 수천 명의 피난민들은 루마니아 곳곳에 퍼져 있는 소금 광산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소금 광산은 완벽한 벙커였습니다. 지하 45m 아래에 아치형 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규모 폭격으로 인한 충격에도 끄떡없었죠. 전쟁이 끝나고 피난민들이 바깥으로 나갔을 때 루마니아는 공산주의 통치를 받기 시작했으며 1989년까지 철의 장막은 걷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소금 광산의 역사는 2차 세계대전보다 훨씬 더 오래됐습니다. 실제로 이 광산에 묻힌 소금은 1350만 년 된 것입니다. So, you're saying this solid wall is all salt? Yes, it is all salt. It's tasted. You can Okay, taste I'll it. take that It little is- piece there. That's salt. Yes, it is. How much salt is down here still? There's about 38 billion tons of salt. 38 billion tons of salt Yes. still remaining in these mines. Yes, exactly. I can't even conceive of how much that really is. 2세기부터 로마인들은 손으로 소금을 캐기 시작했고 20세기까지도 손으로 소금을 캤습니다. 오늘날 소금 광산은 몇몇 거대한 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것은 깊이가 30m 이상 됩니다. All the salt mine was done by hand, so only hand tools, nothing, no explosives or other machines or mechanical machines. So, are we seeing pickaxes? Yes, exactly. Huh. Everything. And was how many done by- people were working down here? The most were about 300. 소금 광산이 루마니아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기 훨씬 전부터 소금 광산은 주변 사람들에게 귀한 수입원이었습니다. 고대 시대 소금은 금만큼 귀했으며 화폐로 사용되기도 했죠. 로마 군대는 월급을 소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리스인들은 노예와 소금을 교환했으며 영어로 소금만큼 값어치가 없다는 말은 밥값을 제대로 못한다는 뜻이죠. Down this way, huh? 권력자들만이 소금을 가졌고 소금 광산은 곧 고대의 금광이었죠. Oh my God. Look how huge this Big, place isn't it? is. Unbelievable. How high is that? That is 40 meters. 40 meters, 120 feet. And if I was up there, what year would that have been? 1868, 1868, and we're Yes. standing where? 1932. So they did all that in about Yes, maybe. 50 years. Amazing. 블레드가 권력을 잡았을 때에도 트란실바니아 소금 광산에서는 계속해서 소금을 캤습니다. 블레드는 귀한 소금을 고문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는 죄수들의 발 피부를 벗겨내고 상처에 소금을 바른 후 염소가 핥아먹게 했다고 합니다. 이건 역시 질서를 잡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었죠. 로마군은 소금을 월급으로 받았고 블레드는 고문할 때 소금을 사용했으며 2차 대전 때 소금 광산은 방공호로 사용됐죠. 이랬듯 소금 광산은 루마니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블레드 드라큘라는 3번에 걸쳐 총 7년 동안 왈라키아 지방을 통치했죠. 그러나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는 자신의 흔적을 확실하게 남겼습니다. 오랫동안 블레드는 많은 정적을 키웠지만 가장 큰 적은 가족 중에 있었죠. 당시엔 이렇다 할 왕위 계승 전통이 없었고 집안의 모든 왕자들에게 왕위를 이어받을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끼리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그러나 블레드가 두 번째로 통치하는 동안 그는 교회에 새로운 왕궁을 건설했고 그곳에서 권력을 굳힐 수 있었죠. (1459년) 블레드는 부쿠레슈티에 있던 작은 요새를 터키 100개 왕궁으로 개조했습니다. 거대한 요새를 짓고 주변에 충신들과 부유한 상인들이 살기 시작하면서 부쿠레슈티는 정치, 경제의 중심지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전쟁과 화재 때문에 왕궁은 파괴됐고 오늘날 커티 100개 왕궁은 폐허로 변했지만 지하 세계에는 여전히 블레드의 거대한 왕궁의 흔적이 남아있죠. How you doing? 역사학자인 가브리엘 콘스탄틴과 통역사 모니카가 블레드의 가장 유명한 요새를 안내해주기로 했습니다. And Vlad to welcome us, huh? Vlad, yes, he's our friend. He looks very stately today. Okay, let's go inside. 오늘날 입구는 찾기 어렵지만 3m 아래만 내려가도 새로운 도시의 토대가 되는 부분을 찾을 수 있죠.
It's amazing. It's huge, huh? 이 지하 공간은 요새의 일부분으로 현대 부크레슈티 개발의 토대가 됐습니다. 거대한 도시가 형성되기 훨씬 전 이곳은 농부들과 수혜공품을 팔던 상인들의 작은 마을이었죠. 블레드 드라큘라는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왕궁과 시장까지 갖춘 1000제곱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장은 농부들이 농작물을 파는 시장이 아니라 노예 시장이었죠. 블레드는 이교도들과 범죄자, 포로로 잡힌 터키인들을 노예에 팔았고 곧 이 지역은 번창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블레드 드라큘라가 현대 루마니아 수도의 기반을 다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곳을 조금만 둘러봐도 블레드의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죠. So I can see the wall, the original wall as well. Yes, it's right? from that time. But this is different here. Yes. All right, so we have the different eras of construction. This being Vlad Tepes's fortress with the river stone and the mortar. And this is a newer construction, and that's much newer over there. 거의 2세기 동안 블레드의 후계자들은 기존의 건축물 위에 독특하고 화려한 성을 증축했고 결국 블레드 드라큘라의 성은 지하에 묻혔습니다. 오늘날 이 통로는 거리 아래에 묻혀 있지만 드라큘라 시대엔 여기도 왕궁과 시장이 있던 건물의 1층이었죠. 블레드의 후계자들은 이것을 지하로 만들고 블레드의 왕궁을 확장함으로써 훨씬 더 큰 건축물을 완성했습니다. 한가운데 있는 정원을 중심으로 아까본 지하 공간 위에 공공 건물과 주택가가 들어섰습니다. 18세기 후반 근처에 새로운 성이 건설되면서 이 성은 버려지고 주변에 주택가가 들어섰으며 마침내 공산주의 시대에 루마니아의 어두운 과거는 모두 지하로 자취를 감추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드라큘라의 흔적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지만 그가 이 성을 건설하지 않았다면 루마니아의 수도인 부크레슈티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블레드 드라큘라는 자신의 전성기 때 커티베케 왕궁을 건설했지만 몇 년 후 그의 마지막 통치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었지만 그의 영향력은 계속됐죠. 루마니아 사람들에게 블레드가 묻힌 곳을 물어보면 이구 동성으로 외딴 섬에 있는 교회 이야기를 하지만 블레드의 죽음 역시 미스터리에 쌓여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의 유해가 사라졌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의 유해가 호수 아래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든 블레드는 죽어서도 미스터리의 주인공이 됐죠. 고대 신화에서 영혼들은 종종 물을 건너 사후세계인 지하세계에 도달했습니다. 따라서 이 호수 건너에 블레드 드라큘라의 유해가 묻혔다는 이야기가 맞을지도 모릅니다. 버려진 섬처럼 보이는 이곳은 부크레슈티에서 북쪽으로 불과 40km 떨어진 곳입니다. 스나고브 섬은 외딴 섬이기 때문에 실제로 블레드 드라큘라가 이곳에서 영생을 보내고 싶어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곳 역시 시간의 흐름을 거역할 순 없었습니다. 가이드인 다나 마타체가 블레드의 전설이 숨어 있는 것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That is really something. Oh, yeah? Yeah. It was built by Dracula by his order. This Yes, well here. this one here. Yes. So it is from 15th century, middle of the 15th century. Yeah, there's water down here. There is, and it's very good. First of all, Dracula built a prison, and with the prisoners, he built this fountain. I see. Really, they dug with their hands. 우물을 건설하는 동안 드라큘라는 우물 옆에 자신의 권력을 상징하는 금주머니를 두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는 살아생전에 아무도 금을 건드리지 못하게 했죠. 전설에 따르면 그가 죽는 날까지 금은 우물 옆에 있었다고 합니다. But the gold isn't here anymore. He Somebody died, took it. unfortunately. He's no more living, that's true. Yeah. 그러나 오랜 세월에도 불구하고 11세기에 건축된 교회 건물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블레드가 무덤으로 고른 장소였죠.
feel his presence. Oh, here we go. There he Look is. at him. Look at him, Hello, please. hello. Yes. He is here. Vlad the Impaler. Yes. This is his tomb. This is his tomb. Yes, this is his tomb. His remains are under here now. We think so. This is the mystery. Some of the people says that he couldn't have been buried in a church after many things he did. 블레드 드라큘라의 죽음과 그의 무덤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의 역사 자료에 따르면 그는 1476년 터키와의 전투에서 살해되고 목이 잘렸고 터키인들이 블레드의 머리를 이스탄불에서 말뚝에 박아 한동안 전시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블레드를 존경하는 사람들은 그의 친구가 아토스 산에 그의 머리를 묻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왜 블레드를 둘러싼 소문들이 계속될까요? 1935년 고고학자들이 소문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의 무덤을 파보았지만 그를 둘러싼 의문만 더 늘었을 뿐입니다. They discovered some rich growth, very fitted for a prince. They discovered a special ring with the coat of arms of Dracula. 그러나 블레드의 유골은 발견되지 않았죠. 브람 스토커의 소설에 등장하는 드라큘라 백작처럼 실제 인물인 블레드 드라큘라를 둘러싼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왈라키아와 트란실바니아를 통치하던 드라큘라의 이야기는 루마니아 역사의 일부이며 블레드 드라큘라는 루마니아에 많은 영향을 끼쳤죠. 블레드 드라큘라의 전설은 요새와 교회 그리고 그가 성장의 토대를 마련한 도시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블레드는 7년 동안 왈라키아를 통치했고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4만 명에서 1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살해했다고 전해집니다. 블레드 드라큘라를 둘러싼 미스터리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그가 지하세계에 어떤 비밀의 단서를 남겼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